여러분 큰 박수로 미키김 전무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구글에서 일하는 미키김이라고 하고요. 뭐 간단하게 뭐 제가 하고 있는 일 말씀드리면은 저는 구글에서 구글 하드웨어 사업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맡고 있고, 그 보통 구글에서 저처럼 아시아 시장을 맡은 사람들은 도쿄나 싱가포르 베이스로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아시아 시장을 맡기 위해서 아시아로 나오라 그럴 때 저한테도 도쿄로 갈래 싱가포르 갈래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왔는데 당연히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나는 서울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5년 구글에서 일한 지는 10년 넘었고요. 한 5년 전 정도에 아시아로 나와서 이제 아시아 시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는 시장이 한 10개, 12개 정도 국가들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은 아시아에 쫙 흩어져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난주에도 일본에 있었고 다음 주에도 미국을 가야 되고 그 다다음 주에는 홍콩을 가야 되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우리 대부분 여기 대학생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슬라이드가 왜 맨 뒤로 가 있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커리어를 매니지해오고 커리어를 쌓아오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뭐가 중요했고 어떤 점들이 잘 됐고 어떤 점들이 잘 안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 절대 저처럼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찾고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힐링과 위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너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힐링하자, 괜찮아,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테마가 너무나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해지기도 했지만은 언젠가부터 청년 하면은 힐링, 위로, 괜찮아, 이러한 테마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대학생 나이에, 아니면 그보다도 어린 친구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봅니다. 결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낮은 곳을 보면서 마치 나보다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힐링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높게 보고 높은 곳을 보면서 꿈을 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이라는 나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의 친구들이라면은 아직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무 위로받거나 힐링하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곳을 보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청춘이라는 나이는 내 꿈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정말 말 그대로 벌렁벌렁거려서 잠을 못 잔 나이가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청춘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나의 꿈, 나의 목표가 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가 여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나는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스펙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연대 나와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모교에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저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역사학과 출신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학교 학과에서 취직 안 되는 학과의 대표
대표 학과를 나왔어요. 뭐 여기 역사과 출신 있어요? 그 뭐 역사학과, 뭐 철학과 등등 흔히 말하는 취직 안 되는 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억나는 게 대학교 처음 들어갔더니 물론 이제 그 뭐 저기 그 학교에 이제 처음에 학과에 들어갔더니 뭐 우리는 취직 안 되는 학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한계를 두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학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저는 그때 이제 그때 제가 가진 거는 그 취직 안 되는 학과였어요. 그 역사학과라는. 그래서 그게 뭐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뭐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내가 가고 싶은 나의 위치를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어렸을 때 저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은 저는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뭐가 멋있었냐면은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막 비행기 내려가지고 막 미팅하고 이런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씩 하는 게 그겁니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미팅하고 오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항상 글로벌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게 저의 막연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역사학과라는 그런 취직 안 되는 학과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글로벌한 비즈니스가 하는 사람이 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도 내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알면은 그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임원분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고 싶냐고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저는 해외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보면 살짝 기분 나쁘게 역사학과 출신이 해외 업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적어도 저만의 아주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왜 역사과라는 전공을 살려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논리가 말이 되건 안 되건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터뷰를 할 때는 자신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거가 뭔지 잘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거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지만은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첫 번째면은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거가 첫 번째면 이제 오케이. 그럼 내가 되고 싶은 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를 채워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게 결국은 나의 꿈을 향해서 가는 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래서 제가 95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죠. 하지만 95학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야 될 게 저 아저씨는 저 나이 때부터 저렇게 막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단계를 생각하고 했구나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는 지금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했던 게 좋았었구나라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체계적으로 들리겠지만은 그때는 뭐 그 나이처럼 혼란스럽고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고 달려왔다는 거는 꼭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때 그럼 내가 그러면 이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전공을 바꿔야 되나 뭐 복수 전공을 해야 되나 뭐 등등등 생각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미국에 한 학기를 갔다 왔어요. 뭐 어학연수 겸 교환학생 겸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뭘 봤냐면은 미국 대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학부생들인데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인턴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제가 대학생인 그 90년대만 돌아봐도 대학생들은 방학 때 뭘 했냐면은 그냥 놀거나 아니면은 뭐 배낭여행 같은 해외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과외하거나 보통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뭐 학원 다니거나 이런 활동들이 대학생들이 방학 때 했던 활동들이에요. 뭐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인턴을 하는 걸 보고 그게 너무나 새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실질적인 사회 경험을 쌓는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턴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생 인턴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저희 이제 구글도 대학생 인턴들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 인턴이라는 거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턴 자리를 알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인턴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걸 미국에서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알아보다가 뭘 알게 됐냐면은 암참이라는 조직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있어요. 그 약자로 암참이라 부르고 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그 조직의 주소록을 팔아요. 그래서 그 주소록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미국 회사들의 주소가 나와 있는 주소록이에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물론 인터넷이 그때 막 시작될 때지만은 지금처럼 보편화된 때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소록 책을 구했어요.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회사들을 이제 한 15개 정도를 추려서 그때만 해도 이메일이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어서 팩스 번호가 나와 있어요. 팩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 복사회 같은 데서 편지 보내는 거였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팩스 번호가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아주 유치한 편지였죠. 뭐 당신의 꿈 많은 대학생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런 한국의 대학생인데 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 아무거나 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턴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 15개 정도의 회사에다가 팩스를 보냈어요. 그게 뭐 당연히 연락이 없죠. 연락이 없다가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AIG라는 보험회사였어요. 거기에 있는 뭐 외국계 뭐 부사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이 뭐 제 생각에는 뭐 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냥 귀엽게 봐서 한번 회사에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인사를 하고 그 사람만 인사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더라고. 인사과의 무슨 뭐 과장님 같은 분한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턴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말 그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였어요. 말이 인턴이었지만은.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월급 뭐 조금 받으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였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인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대학교 이제 2학년 때고 그게 저의 첫 사회생활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역사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저의 커리어는 다 IT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구글에서 지금 쭉 일하면서 IT 커리어를 쌓았는데 어떻게 역사학과 출신이 IT를 만나게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 시작이 재밌게도 AIG라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유치한 편지를 써서 잡은 아르바이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사를 갔더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인턴이라고 뽑아놨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학생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시킬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방치.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까 이건 아니겠는 거야. 뭐 점심 시간에도 같이 밥 먹으러 데려가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저는 대학생 뭐 누구누구인데 인턴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한테 혹시 시키실 수 있으면 마음껏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IT 부서 사람들이랑 친해졌어요. 왜냐하면은 IT 부서에 잡일이 많아요. 뭐
누구 오면은 뭐 컴퓨터도 뭐 이렇게 셋업해야죠. 뭐 저기 프린터에 종이도 갈아야지, 프린터 토너 떨어지면은 그것도 갈아야지, 막 이런 일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저한테 시킬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마치 그 IT 부서의 전담 인턴처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 꿈틀꿈틀 발전하던 인터넷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집에서 물론 했지만은 전화선으로 연결했었어요. 여러분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응답하라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화선으로 해가지고 전화선으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느렸죠.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회사 오니까 랜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회사에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느린 속도였지만 그 당시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 인터넷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뭐고 뭐 HTML이가 뭐고 인터넷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업계 그 분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아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분야가. 그러면서 인터넷과 IT를 만나기 시작한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턴하면서 참 재밌게 일을 많이 했고, 그뭐 지금 돌아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굉장히 재밌게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왜 제대하고 뭐 남자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가 있겠지만은 제대하고 복학 전까지 그 뻥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거의 한 5개월 뭐 6개월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역시 인턴 자리를 알아봤죠. 근데 그때는 재밌었던 게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 벤처 붐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처 기업들이 엄청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 막 아이러브 스쿨 나오고 뭔지 모르죠. 뭐 네이버 다음 다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벤처가 많아가지고 인턴들을 많이 뽑기 시작해요. 대학생들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뽑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벤처 회사에서 두 군데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4학년이 되니까 나름 이제 경력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졸업할 때는 5개 인턴 회사에서 인턴을 한 뭐 나름 경력을 가지고 졸업을 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돌아보면 뭐 스펙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대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회사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나는 막연하게나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알고 졸업했던 게 저는 가장 큰 이 인턴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그게 뭐 여기도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은 나는 정말 뭐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고 그냥 책에서 보고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통신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경험해 봤을 때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 그게 뭐 인턴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알아보고 경험해 봤을 때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보험회사에서 인턴하면서 아 나는 금융업이랑은 나랑은 정말 아니구나도 알았어요. 저는 전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쪽 분야랑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는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해외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해외 영업 같은 그런 일들로 커리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게 인턴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제가 많은 대학생 친구들한테 꼭 이제 추천드리는 게 경험을 많이 쌓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커리어의 목표를 생각할 때 목표가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꼭 하고 싶은 거는 취업은 커리어 목표가 아니에요. 취업은 취업이에요. 취업과 커리어 목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구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는 커리어 목표가 아니에요. 구글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잖아요. 구글에서 개발자를 할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인사과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커리어 목표는 나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가 커리어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뭐 IT 부분에 마케팅에서의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오고 싶다는 말이 되지만은 그냥 구글에 막연히 구글에 들어오고 싶다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리어를 생각하실 때는 목표를 생각하실 때는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는 커리어 관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다시 여러분들 나이로 돌아가면은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 이제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이제 회사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서 두 가지 회사에 이제 오퍼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잘해서 오퍼를 받았어요. 졸업하면 이제 돌아오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퍼를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어요. 굉장히 섹시한 회사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은 회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회사였지만은 지금의 삼성전자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막 글로벌 탑 회사잖아요.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어디까지나 그냥 한국의 제조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모바일이 삼성이 글로벌 1등이지만은 그때는 뭐 5, 6등 뭐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니까 뭐 당연히 그 주변에서는 당연히 외국계 컨설팅을 가라 그랬어요. 훨씬 더 외국계고 멋있고 그런 한국의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회사였어요. 명함 색깔부터 너무나 세련되고 멋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더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게 좋은 회사였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인턴 경험을 안 했다면은 당연히 그 컨설팅 회사를 갔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안 가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회사라는 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거를 잘할 수 있고 나의 커리어 목표는 내가 그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점들을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은 막연하게나마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IT를 하고 싶었고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왜 그 저걸 하냐, 저 멋있는 컨설팅을 가야지. 근데 제가 만일에 그때 컨설팅을 갔다면은 지금 뭐 이런 데서 뭐 제가 막 방송 나가서 뭐 커리어가 어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내가 쌓고 싶은 길의 시작이 어떤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리어를 여러분이 시작하다 보면은 항상 의사 선택의 과정이 와요. 그 순간이 와요. 이거 할까? 이 회사 갈까? 이 회사 갈까? 아니면 중간에 뭐 회사를 옮길 기회가 있어. 옮길까 말까? 주변에 뭐 부서를 옮길 기회가 있어. 옮길까 말까? 이런 커리어라는 거는 계속 그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를 선택하는지를 고민할 때는 멀리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안 하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중에서 멋있는 거를 선택을 해요. 더 섹시한 거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커리어라는 거는 뭐 이제 10년, 20년, 30년을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꼭 지금 당장 나한테 더 섹시해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거는 결코 아니에요. 더 나의 장기적인 목표에서 뭐가 맞는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표를 세우는 거가 정말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뭐가 맞는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다 이제 그 취업에 뛰어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 과정에서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 커리어 목표는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인터뷰예요. 인터뷰처럼 중요한 과정이 없어요.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서류를 내 가지고 서류에서 인터뷰까지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죠. 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인터뷰까지 왔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100% 본인 능력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인터뷰 잘하면 붙고 인터뷰 못하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터뷰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이거 타이머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진행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확인 좀 해주세요. 네. 12시 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일단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깔끔한 자기소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자기소개.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두 가지의 이제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짧아요.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거 나에게 준 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길게 얘기해. 주절. 진짜 우리 그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요즘 TMI라고 하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이야. 이런 것도 역시 기억에 안 남아. 그러기 때문에 이 막상 듣는 사람들은 되게 지겨워요.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아주 짤막한 자기소개. 그러면은 그 자기소개에 뭘 넣어야 될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고 어느 학교에서 그 어떤 뭐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인터뷰하는 그 회사랑 가장 관련돼 있는 자기소개면 제일 좋겠죠. 저는 지금 뭐 학생이라고 치면은 어느 학교에서 이런 거라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뭐 리드를 했다. 그게 그 업계랑 관련돼 있으면 베스트겠죠. 그리고 나의 커리어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내가 지원하는 이 자리랑 연관돼 있다면 베스트겠죠. 역시. 그래서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할 때 아무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읽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읽었다고 절대 가정하지 마시고 나의 자기소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의 깔끔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거는 꼭 인터뷰 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네트워킹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특히 네트워킹 어느 뭐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소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짧지만 임팩트 있고 기억에 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거 잘해가지고 잡 오퍼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일단 자기소개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그 역시 많은 인터뷰할 때 많은 친구들이 범하는 오류예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글 같은 회사들이 좋아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원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떻게 프로젝트를 리드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냐가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오류가 뭔지 알아요? 그 대답을 시작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뭔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막상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프로젝트가 뭐였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막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말 이게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를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왜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 뽑는 자리는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나는 이 지원자가 리더십을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룰을 가지고 있냐면 좋냐면은 그 대답의 포션을 나누는 게 좋아요. 보통 2대 7대 1 정도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2 정도는 배경 설명을 해요. 그런 스토리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7은 내가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일에 아까 질문이 리더십을 발휘한 거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1, 2, 3, 7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 1은 이제 결론.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대답이면은 가장 좋은 대답이겠죠.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다음은 인터뷰를 하실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세우고 나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인터뷰를 해보면은 정말 우리 업계랑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와서 인터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티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이건 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인터뷰하는 그 회사 또 특히 그 업계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인터뷰 전날 당일치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고민하고 평소에 내가 많이 알아보고 많이 관심을 가졌을 때 그게 티가 내공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당연히 뽑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랑 업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의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표에 내 목표가 IT 업계다. 그러면은 평소에 IT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고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업계면은 내가 억지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뭐 내가 IT를 좋아한다, 패션을 좋아한다, 뭐 영화를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라고 있으면은 그거는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영화 업계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고 왔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벤져스 재밌었다, 뭐 누가 죽었네 안 죽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내가 정말 영화 업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나와서 디즈니가 마블을 사가지고 캐릭터들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다음 영화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엮겠네. 뭐 루카스 필름도 샀으니까 뭐 스타워즈 캐릭터는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내공이 인터뷰 때 나오면은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붙어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 뽑으면 일 잘하는 거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업계에서는 회사들의 제가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업계가 있으면은 거기에 나의 탑 5 회사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내가 나중에 가고 싶은 탑 5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 뉴스들은 뭐 주기적으로 내가 팔로우를 하는 거야.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든 뭐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내가 이 회사는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팔로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하다 하면은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럴 때 역시 그냥 너무 뻔한 질문 물어보지 말고 진짜 내가 이 회사랑 이 자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하면 역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던 얘기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들어갔어요.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내가 원하는 해외 영업 부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역시 이제 제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꾸준히 이쪽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외 영업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제 그 해외 영업이 재밌는 게,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에서 해외 영업이 뭐라는 거냐면은, 휴대폰을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은 누구한테 파냐면은 사업자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휴대폰은 SK텔레콤, LGU 플러스, KT한테 파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해외 영업은 그 똑같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휴대폰을 파는 거예요. 주로는, 메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영업 부서에서는 어느 나라 담당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큰 나라 담당하고 싶겠죠. 미국, 뭐 영국, 중국, 뭐 독일 이런 데 담당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해외 영업하는데 뭐 사우디, 뭐 알제리, 뭐 튀니지 이런 데 담당하고 싶겠어요? 다 그거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그 부서에 가가지고 이 신입사원, 우리 해외 영업에 이제 배치받은 신입사원들 모여 있는데, 그게 제일 큰 관심사야. 나는 어느 나라를 담당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면 우리 한 6-7명이 이제 해외 영업 부서에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어느 부서 어느 나라를 담당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인사과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막 서류를 보더니 김현유 씨는 결정이 됐대. 어느 나라인지. 그래가지고 그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근데 지금 먼저 못 알려준대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결정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알려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언어를 쓰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언어가 영어가 나오면 대충 안정권이야. 영어 나오면 대충 뭐 미국, 호주 뭐 대충 괜찮은 나라가 나와. 그래가지고 그럼 영어만 나와라. 그럼 뭐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보더니 이 나라는 무슨 말을 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인사과 사람은 이 나라가 쓴 언어가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막 진짜 좋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 담당이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서 배치 와서 이번에 이스라엘 담당으로 온 사람한테 막 사내 막 놀려. 막 약간 놀리는 분위기야.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일단은 이스라엘은 다 하기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작아. 일단은 인구가 서울 인구 반도 안 돼.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전 국민은 다 팔아도 서울 인구 반을 못 팔아.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그리고 뭐 위험해. 일단 가면 막 폭탄 터져. 그리고 뭐 현지에 지점도 없어. 그래가지고 일이 많았어요. 현지에 보통은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큰 회사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삼성 오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 직원이 다 해야 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출장 가기도 겁나 힘들어. 막 직행도 없어서 막 갈아타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막 다 이스라엘 이제 배치 받으면 몇 년 있다가 딴 데 안 바꿔주고 회사 나가겠다 가지고 막 옮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떻게 기회를 봤냐면은 그래서 막상 일을 시작해 봤더니 내가 이렇게 부러워했던 막 미국 담당, 독일 담당 하던 친구들을 내 동기들을 보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 나부랑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그 거래선 사장이 왔어. 미팅을 하러 삼성이랑. 그럼 오면은 맨 밑에 사원은 뭐 하냐면은 회의실에 음료수랑 과자 세팅하고 식당 예약해 놓고 차 배치해 놔요. 그리고 이제 위에 과장님들이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상무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미팅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원들은 밖에서 미팅 들어가지도 못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원이 잘 열심히 깔아놓은 과자랑 커피를 마시면서 안에서 미팅을 해. 그리고 미팅 끝나면 나와. 그럼 사원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차를 불러. 그 차가 밑에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상무님이 그 이제 사장님 그 사장 파트너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오늘 저녁은 어디다 예약해놨나? 그러면 오늘은 청담동에 빨래도 구멍에 예약하셨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빨래동을 밥 먹고 이제 사원은 이제 과장이랑 둘이 야 고생했으니까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담당이 돼 보니까 몇 명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두세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거래소 사장이 오면은 물론 제가 회의실 셋업해 놓고 다 해. 배치 다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자료 만들고 내가 미팅 들어가요. 내가 미팅 들어가서 내가 해놓은 그 커피 마시면서 미팅하고 끝나고 차 불러서 아저씨 저희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차 타고 내가 사장 데리고 빨래동원 가가지고 내가 밥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남들이 놀렸던 나라 포지션이지만은 저한테는 너무나 재미있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도 잘 나오고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제 커리어에서의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곧 시작하실 나이인데 사회생활의 시작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학생들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한테 그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전략기획하고 싶대요. 전략기획이라는 건 대학 졸업하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있어요. 사회를 시작하면 이러한 엄청나는 멋있는 일을 하면서 뭐 해외 업무를 뭐 내가 하겠다. 근데 그게 막상 사회를 가보면은 사회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기회를 찾고 내가 뭐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그랬을 때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MBA를 하고 구글에 들어가서 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커리어라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둘이 시작을 해요. 이게 뭐 같은 친구들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한 친구는 저 위에 가 있고 한 친구는 여기 있다고요. 근데 결코 위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똑바로 쭉 승승장구 올라가지 않아요. 둘이 똑같이 시작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똑같은 비슷한 직장을 가져. 그래도 쭉 가지만은 한 친구는 계속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어느 순간 점프를 빡 해요. 그러다가 또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 친구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다 보면 또 점프를 빡 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요 위에 올라가기 위해 여기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항상 위로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커리어는 정글짐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옆으로도 가고 때로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계속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점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올려놓으니까 인사하시는 분들 팔로우 하시기 바라고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